23년도에 1차 입법 발의를 했고 이번에 2차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차 입법 발의는 공공과 민간이 말 그대로 합쳐지는 일원화되는 그 내용으로 입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의 입법 발의를 보면은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준용입니다. 준용. 이 부분은 제 영상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설계를 엉망으로 해놓고 설계 비용을 올려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2025년이 다가오는데요. 올 한 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설, 건축, 부동산 상당히 안 좋은 해였는데요. 2025년도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2025년도 여러분 사업체에 서바이벌 하시고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간 설계 대가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내보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의 마지막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 하는 차원에서 민간 설계대가 입법 발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국회에서 민간 설계대가에 관련된 건축사법 개정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매 회기마다 수많은 법령들이 입법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발의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소개하진 않습니다만은 2024년도의 건축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발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건축사법 개정 법률이 입안됐습니다. 의원 13명이 입안을 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입법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발의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떠한 이유와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현행법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업무 이런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공사 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그 대가 기준, 그러니까 설계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된 내용이 뭐냐면 설계비에 관련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사비에 관련된 설계비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를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이 설계비 요율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 설계 같은 경우는 준수가 아니고 단순히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현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 서비스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 등에 있어서 담합과 금품 수수 이런 부당 공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계 대가에 관련된 내용을 사부작으로 제가 영상을 내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을 왜 이렇게 최소 대가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정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요. 시장에서는 무한 경쟁과 가격 덤핑이 만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계에 관련된 품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의 대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회에서 입안한 내용도 뭐냐면 민간 업무가 80% 이상인데요. 정말 현장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 저가 수주, 덤핑, 담합, 금품 수수 이러한 부당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 감리 부실이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 과정이 축소되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만큼 업무 비용이 저렴하면은 그 결과물도 상당히 저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설계 과정이 축소되고 있고 충분하게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업무가 되겠고요. 덤핑 및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를 보시면은 이에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공의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 국회에서 이번에 입안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요인은 뭐냐? 그동안 공공에서는 정해진 설계 대가를 준수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민간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은 말 그대로 무한 경쟁, 덤핑 경쟁, 저가 수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법률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사법이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사법 19조의 3, 1항을 개정을 해서 입안을 했는데요. 먼저 현행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법 19조의 3을 보시면요. 공공발주 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발주 사업 등에 관련된 이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정안 법률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추가됐고 앞에서 나온 공공발주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19조의 3, 2항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행법은 뭐냐면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과 참고가 현행법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민간 설계 대가입니다. 민간 설계 대가. 그래서 공공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민간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용한다. 자, 그래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준용한다라고 이번에 개정 입법이 됐습니다. 준용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법률 보면은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벌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입법 발의한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도에 1차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게 폐기가 되고 다시 이번에 2차 입법 발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발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 발의한 법률과 이번에 발의한 법률이 뭐가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1차로 입법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14명이 입법 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건축사법 19조의 3에서 공공발주 사업 등에 관련된 건축사의 업무 및 대가 기준에서 공공발주 사업 등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공과 민간 설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원화시키는 법안으로 입법 발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매우 상이한 내용이 되겠고요. 1차와 2차가 매우 유사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적용한다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시켜서 현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한다라고 1차 입법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차 입법 발의를 했고 이번에 2차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차 입법 발의는 공공과 민간이 말 그대로 합쳐지는 일원화되는 그 내용으로 입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의 입법 발의를 보면은 참고해서 준용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준용으로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제적인 조항이 준수라든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입법 발의한 부분이 여기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적용했었던 부분이 1차였고 준용한 부분이 2차였다. 이 내용이 매우 다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입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준용입니다. 준용. 준용은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법조계의 의견과 AI가 준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조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이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조계의 주요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법에서 설계대가를 적용을 해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준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준용에 관련된 법적인 의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준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법적에서 보게 되면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의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10% 범위냐? 50% 범위냐? 아니면은 70%까지 다소 수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에 관련된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챗GPT AI에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는 준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규칙이나 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는 않고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준용이다라고 AI는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AI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로 준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준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무엇인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AI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에서 약간의 범위란 핵심 규칙이나 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AI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소의 범위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수정하게 된다. AI는 약간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금액으로 어떠한 범위이냐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금액으로 표현하면 원래 기준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설계 대가의 요율에서 이 부분을 준용해라. 이 내용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 판단에서 금액보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것, 또 합리적인 이유, 또 계약을 하는 그런 맥락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AI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설계 요율 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간설계 대가에서 그 상황과 이유를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까지 내려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은 공공설계 대가 요율의 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2종 종류와 보통의 그 용도를 봤을 때 도서는 중급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봤을 때 공사비 10억 원에 해당하는 설계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에 5.32%가
설계 대가 요율입니다. 말 그대로 5,320만 원이 설계 대가로 볼 수 있는데요. 평당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53만 2천 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설계비가 평당 50만 원이다. 아니면 적게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 설계 같은 경우는 40만 원, 50만 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설계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20만 원대 이하로 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요. 10만 원 이하대까지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로 받게 되면은 설계 도서량도 10만 원대 수준으로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이 많다. 자, 이러한 공공 설계 대가를 민간에 적용해서 한번 준용 적용해보면 이번에 만약에 입법 발의된 부분이 통과가 되고 이게 시행을 한다면 준용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이 앞서 말한 대로 기준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AI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여기서 보시면은 20 내지 30%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30%까지 다운시켜서 적용을 한다면 3.72%가 된다. 그러면은 평당으로 따졌을 때 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7만 2천 원. 내리고 깎아서 37만 2천 원까지 준용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안 그러면은 뭐 40만 원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한 45만 원에서 37만 원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를 하는 그 상황과 현장 또 건축물의 용도 그 새로운 상황의 맥락과 이유가 맞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또 협회나 국토부에서 준용에 관련된 범위를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할지는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시정되고 변경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법 발의된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벌써 우려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려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에 관련된 범위와 적용 문제가 현장에서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자의 건축사가 판단해야 될지 아니면은 별도로 협회라든가 국토부에서 또 다른 고시 기준을 만들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협회와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현장에서 이 준용의 범위를 각자 판단해라. 어떤 사람은 50%를 깎아주겠다. 어떤 사람은 70%까지 깎아주겠다. 이러면은 새롭게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아주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의 범위가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와 적용 문제 이 내용이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건축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 설계는 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공공설계 대가에 버금가는 업무를 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도면을 몇 장 안 주고 설계비를 받는 아주 형편없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설계를 엉망으로 해놓고 설계 비용을 올려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중에서도 업자와 일하는 건축사도 많고요. 그 수준도 매우 낮은 설계 도서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차만별의 민간 설계 수준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벌써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자, 수준 이하인데 평당 37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법이 통과될까? 법을 입법 발의해서 최종적으로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입법 발의를 했고요. 소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본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한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법제처로 넘어가고 심사를 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걸릴지 2025년도에 통과가 될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자, 그러면은 26년도에 통과가 된다면 27년도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5년 말이지만 25년 말까지 통과가 될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26년 정도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6년에 공포가 된다면은 2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질지 아니면은 계속 남아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주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설계 대가를 공공 설계 대가로 올리겠다. 이 내용이 주요 사업 중이고 또 현재 협회장의 주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4년 12월 19일에 입법 발의된 민간 설계 대가의 건축사법 개정 그 내용을 살펴봤고 여러 가지 우려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건축사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건축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에 관련된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은 자주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25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많은 건축 실무와 건설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